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7월 19일 이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또 상장 폐지 가능성 있는 코인들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통 줄여서 부르거든요. 아마도 가보법으로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걸 앞두고 지금 매분기 상장 폐지 심사를 할 것이다. 또는 이런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이 찌라시에는 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처럼 멀쩡한 코인들도 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하락하는 중에 이런 찌라시까지 돌고 싱숭생숭 하실까봐 오늘은 좀 기초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가보법이라고 줄여 말했던 법의 풀 네임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법은 굉장히 상위 개념입니다. 법보다 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은 이렇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의들이 나옵니다. 정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란 이런 것이다. 드디어 이걸 정의를 하네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쭉 나가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목차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정의가 무엇이냐? 이용자 자산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뭐 불공정 거래 규제 어떻게 하고 벌칙은 어떻게 줄 것이다 하는데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법이 시행이 되지만 지금 그 어디에도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 법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정말 우리 입장에선 상장 폐지가 중요한데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밑에 하단에 있어야 할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법이 맨 위에 있고요. 이 법을 위임을 해서 조금은 세부적일 수 있는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게 약간 실무 느낌이 나고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임을 줘서 시행 규칙에 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정말 세부적인 지침들, 실무적인 내용들은 지침이다, 규정이다, 훈령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담습니다. 근데 편의상 보통 이런 지침이나 규정은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판례가 있어서 구속력이 있다는 뭐 판례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이 아니에요.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따른다. 워낙 애매한 게 많은 게 그렇고요. 자, 여기에 상장 폐지가 뭐 상장 심사 여부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법에 없다. 뭐 지금 법과 시행령만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시행 규칙과 지침은 계속 만들어가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에 상장 폐지 내용이 없다고 해서 기자들 뭐 공포 기사 썼던 걸 욕하면서 이런 거 뭐 상장 폐지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당연히 상장 폐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령이 이제 좀 더 세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이제 법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런 가상자산 아닌 거 제외 뭐를 할까? 예를 들어 최근에 NFT가 가상자산이다 아니다 논란이 그 기사를 접했던 것도 시행령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화된 거고요. 예치금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콜드월렛의 보관 비율은 몇 퍼센트로 하겠다. 미공개 정보 기준이 무엇이며 보험을 들 때 준비금은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생각보다 구체적이죠. 이게 시행령에 들어갔고 이것도 일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 규칙부터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 이게 다 세트로 한 번에 거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법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요. Q&A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치 뭐 부동산 세법 바뀌듯이 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지금 만드는 확정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상장 폐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매 분기 상장 폐지를 심사를 한다 또는 안 한다 논란이 있지만 저는 한다에 80% 이상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법에 없어서 뭐 상장 폐지가 없어서 안 한다가 아닙니다. 뭐 기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바로 다음 달입니다. 7월부터 코인 600개 종목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의 코인 개수를 다 합쳐보니까 600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상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법에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법에는 없지만 지금 여론 수렴 단계, 의견 수렴, 뭐 거래소 대표들 계속 이걸 이제 약간은 눈치도 보면서 막 배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살펴보긴 하는데 이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제작 중이다. 제작 중이란 말은 아직 100% 확정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가보법 제가 줄여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라는 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블록미디어라는 매체가 힘이 있는지 이렇게 섭외를 했더라고요. 이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가 뭐 부대 의견이니까 별거 아니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그 지침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그걸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 자료고요. 이거는 선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 상장 폐지라든지 상장을 올린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뭐 이 공공기관 뭐 쪽 공무원들이 이런 세계를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설사 뭐 금융위가 지금 최근에 그 뭐 가상자산의 업무를 쪼갠다, 분리한다, 상장은 뭐 따로 하고 공시도 따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거래소나 여러 사람들의 반대로 금융위의 상장 심사, 금융위가 이제 상장도 하고 상패도 뭐 결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금융위가 하지 않게 되더라도 누가 할까요? 그럼 지금 하던 것처럼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지침을 토대로 상장 폐지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정부가 지침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래소가 내 맘대로 한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상장 폐지를 심사를 뭐 정부가 뭐 할 거라 보고 혹은 뭐 거래소도 비슷한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굉장히 길었죠. 자, 본론으로 와서 상장 폐지 가능성 있는 코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무슨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역시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데다가 설령 맞췄다 하더라도 그거 코인 투자하고 있는 분들과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특징이 다행히 있습니다. 아까 그 회의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7월 이후 상패 가능성 있는 코인들은 이 그 블록미디어가 이제 그 보고서를 입수했던 매체여서 좀 더 자세하게 쓴 것 같은데요. 7월 19일 이 법 시행에 맞춰서 상장과 상패 가이드라인을 국내 전 거래소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장과 상패를 결정한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썼겠죠. 이게 없는 말이 아닙니다. 뭐 지어냈거나 뭐 헛소리를 썼다. 뭐 이렇게 울분을 토하신 분이 있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보고서에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르면 분기마다 1회 유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문제 코인들은 유의 종목을 거쳐서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일 수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의 추측이지만 7월 법 시행 이후 대략 30개 안팎의 코인들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 상폐될 거냐 심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입수한 이 보고서가 뭐 여러 군데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참 언론 매체라 그런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내 보이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해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통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엄벌하겠다. 이게 지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회의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곧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통량 또는 락업 해제. 그러니까 락업이 초기 투자자들의 바로 이게 초기 투자자 싸게 샀으니까 바로 팔면 안 되니까 나중에 팔라는 거죠. 그래서 락업을 해제한다. 그분들이 이제 파는 거를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 이 뭐 팔면 안 되는데 막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페이지 하나에 보시면 자, 뭐 유통량 관련 구체적 정보를 알기 어려워. 뭐 정확한 유통량 산정 어려워. 유통량 계획 준수 여부. 락업 해제 일정. 유통량, 국내 유통. 그냥 유통밖에 없어요. 유통량 계획, 발행량, 유통량 기준.
뭐 임의로 작성한 유통량, 발행량, 유통량, 뭐 계획 위반 수없이 있죠.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사를 이어가 보면요. 블록미디어에선 유통량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유통량 계획서 위반이나 락건 물량 해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코인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취합해서 한 30개 정도를 발표하는데요. 이 블록미디어도 좀 그랬겠죠. 그래서 실명을 공개하진 않고 A, B, C 코인, D 코인, E 코인에서 30개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유통, 락업 관련된 내용이 있죠. A 코인이 이런 데 문제가 있었다. 역시 언락하는 이제 계획으로 논란을 빚었다. 락업 위반이 됐다. 유통량 증가했다. 락업 위반 물량이 많았다. 지금 여기만 락업이 없고 그냥 유동성이 좀 적었다고 나와 있었고요. 역시 락업 정책 변경, 언락, 유통량, 락업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량이 발행량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코인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정 이제 궁금하시면요. 딱 두 단어만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유통량 논란 한 칸 띄고 코인 또는 내 코인명을 치시면요. 수없는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내 코인이 있다 하면 조금 상장 폐지의 후보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단어만 한번 검색하시는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직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코인들은 말하기가 그렇고 과거에 이런 논란으로 상장 폐지됐던 코인들은 얼마든지 저도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노래방 코인이라고 불렸던 썸씽 업비트에도 있었는데요. 뭐 김치 코인의 최후라고 하면서 해킹 자작극 논란 후 결국 퇴출. 해킹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해킹이 됐다, 남이 훔쳐갔다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본인 관계자들이 이거를 뭐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해킹 자작극이거든요. 예전에 저스틴 선도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죠. 그리고 작년 3월만 하더라도 페이코인이 역시 유통량 7억 개가 실종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작년에 상폐가 됐는데 뭐 페이코인 아시겠지만 21년도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업비트에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상폐빔 끝났냐 하면서 플레이 뎁이라는 코인이 국내 상장 폐지되면서 큰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업비트 빗썸 동시에 상폐가 됐었고 해커가 무단으로 토큰을 발행했다고 하네요. 이 역시 무단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뭐 유통량 논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코인은 바나나 톡이라는 코인은 좀 옛날 코인이긴 한데요. 21년도에 사라진 코인입니다. 코인원에서 뭐 바나나 톡이나 포도나 이런 코인 이름이 예쁘다고 해서 제가 아는 뭐 지인이 이런 걸 뭐 샀다고 예전에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아무튼 이런 코인들 유통량 허위 공시를 통해서 바나나 톡이 상장 폐지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지금 논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만약 상장 폐지를 심사할 경우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정말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래도 뭐 별거 없어도 그냥 비트코인 오르면 다 같이 따라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사이클로 가면서는 여러 가지 잣대가 이제 뭐 실제 사용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고 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한 뭐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망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제가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한국인들은 알트코인의 비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 알트코인으로 몰렸던 유동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메이저 뭐 가능성 있는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로 올 수도 있겠다.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망으로 향후에 상장 유지에 대한 기준이 갈수록 올라지겠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제 간단한 허들 정도로 걸러낼 것이고요. 점점점 상장 유지 기준이 높아지는 건 이제 다 자명할 겁니다.
나중에는 주식시장처럼 뭐 상한가, 하한가를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카를 작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좀 닮은 걸로 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킹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킹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실사용 여부. 어떤 코인들이 실제로 쓰이느냐. 그러니까 오래됐고 뭐 시가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미래에 가서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뭐 블랙락의 15차선 고속도로 수없이 많이 저희 채널에서 얘기했었고 또 RWA 여기도 실제 사례가 있죠. 지금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뭐 달러를 위에 올리고 향후 부동산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RWA 중에 뭐 블랙락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팔고 있는 코인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실제 사용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도 한국에서는 뭐 플레이 투 언이다 불법이긴 하지만 블록체인과 굉장히 접목이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ETF 관련된 뭐 비트, 이더, 그리고 나중에 뭐 솔라나다, 리플이다, ETF가 뭐 된다면 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뭐 디파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실제 사용이 되는 게임들은 그 코인들은 이렇게 사용이 될 거다. 근데 반대로 실사용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더라도 뭐 도박에 쓰인다든지 뭐 익명성 다크 코인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CEO의 범죄 경력, 뭐 요청에 얼마나 잘 응했는지, 예전에 테라루나 권도영이 뭐 SEC 요청, 뭐 뉴욕 법원의 요청 다 거부하고 이래서 괘씸죄 적용이 됐었잖아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사회 질서에 반하지는 않는지,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 아까 잠깐 사이드카 얘기를 했었지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요? 이거 뭐 법적인 체계, 뭐 고객 보험 마련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겠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50% 정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비트 이더는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폐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좀 덜 먹더라도 이 코인들도 사이클 잘 타면 수없이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메이저 알트들 뭐 각각 3에서 5% 그리고 현금 1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시자. 요게 이제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훈련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알트코인들도 52권 이내로 좀 샀으면 좋겠다. 이 코인들도 역시 사이클 제대로 타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도록 뭐 김치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거 코인이어도 한국에서만 거래가 뭐 한 거래소에 뭐 엄청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죠. 세력들이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무엇보다 대박도 중요한데 쪽박도 할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투자하자. 이 인식이 있으면요, 알트코인에 몰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을 갖고 있더라도 좀 비트 이더 쪽으로 차라리 소액이면요, 비트 이더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를 인식하고 투자를 하자. 그러나 지금 많이 떨어지면 이제 알트코인도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대박도 있지만 그 쪽박의 시간이 정말 길다는 거 여러 차례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상승을 한다, 누구는 하락을 외치고 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의 상당수를 헤지 펀드들이 단타로 투자를 해서 뭐 비트가 전혀 상방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실을 보고도 번스타인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25년에 15만 불 갈 것이다 해서 20만 불, 약 2.7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을 위해서 매도를 이제 줄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 써 있진 않는데요. 단타 치는 헤지 펀드들이 단타를 치다가 포모가 올 수 있다고 아마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9년 말 비트코인 50만 불, 33년 말 100만 달러, 이렇게 좀 재미없을 때 막 가즈아를 외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왜 이러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투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 선택이며 내 선택에 대한 실패가 어느 정도 쌓여야만 차곡차곡 쌓여야만 비로소 성공 투자에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다만 과거의 내 탐욕에 의한 실패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훈련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